안녕하세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어요. 다 아실 거예요. 트럭장사 사관학교 국가대표과일전을 운영하고 있는 배성기 대표라고 그럽니다. 배감독이라고 많이 부르죠. 트럭 장사를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요즘에 하도 어렵다 보니까 트럭 장사 하시겠다고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런 분들한테 솔직하게 그냥 가감없이 어떻다 이것도 알려드리고, 뭐 주의사항 같은 것도 알려드리고, 좀 깨알 같은 정보도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게 상담이라고 그러면 본인도 이제 그럴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원 광고를 보고 갔는데 오늘은 저 면담을 하지 않고요, 상담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편의점 알바를 하러 갔는데도 저 상담하고 그 다음에 저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진 않잖아요. 어떤 일인지도 알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지도 알고, 그런 거 알고 갔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낮에는 무슨 공부를 하고 막 이래야겠다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상담을 하러 오겠다는 분들은 대부분 보시면 대부분이 저거예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 이걸 해도 될까? 과연 월천을 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이런 분들은 자신감도 떨어져 있지만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오게 되면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월천 번다 해가지고 왔는데 해보니까 월천을 못 벌어 라는 말들을 하죠. 근데 월천을 못 버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런 구조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온다고 그러면 그냥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여기 상담은 진행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뭐 상담 같은 건 안 해요. 그 대신에 좀 겁은 줘요. 그런 생각으로 오시면 대부분 포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냥 다른 일 찾아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라고 그냥 포기를 하게 만들어요. 트럭 장사하고 과일 가게, 야채하고 과일 뭐 요즘 싸게 파는 거 많죠.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분위기야. 분위기는 가보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트럭은요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계획된 구매가 아니라 충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철저히 거기에 계산돼서 진열, 응대, 멘트, 모든 걸 내 동선까지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일 가게는 그게 아니에요. 과일 가게는 의도된 목적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 오늘 대파 앞이니까 대파 사러 가야지 라고, 나 오늘 야채 떨어졌는데 야채 고추 사고 상추 사러 가야지, 뭐 삼겹살 사 먹는데 상추 필요하니까 상추 사러 가야지, 이런 의도를 갖고 야채 가게를 가잖아요. 가장 큰 게, 트럭은 움직일 수가 있지만, 손님을 찾아 움직일 수가 있지만, 과일 가게는, 야채 가게 같은 데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들을 와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게, 내 가게에 왜 와야 되는지. 그 많은 마트도 있고 뭐 주변에 경쟁 가게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걸 사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과일 가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가게는 때에 따라서 판매되는 전략이 달라요. 그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흔히 말해서 미끼 상품이죠. 이걸 사러 왔다 다른 것도 사야 돼. 요즘같이 참외값이 쌀 때는 참외를 굉장히 싸게 팔아. 이걸 남자고 파는 게 아니라 양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걸 통해서 다른 걸 사게 만들려고. 그런 전략, 상품에 따른 계절별로.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참외를 세일하는데 참외는 마진이 없어. 근데 참외만 사고 가버리면 내 가게엔 마진이 없는 거야. 참외를 사러 오는 사람한테 다른 걸 팔아야 돼. 그래서 손님을 응대하는 기술, 그리고 손님을 매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매장 앞에다 파는 거는 대부분 보면 우리들이 미끼 상품들을 대부분 매장 앞에서 팔잖아요. 손님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손님의 동선, 이런 것들을 철저히 계산을 해가지고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크게 달라요. 저는 비추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과일 가게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물건을 사다가 파는 단순한 직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당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거나 소스 뭐 이런 것도, 음식에 대한 노하우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과일 가게는 그냥 창업하면 되겠지, 물건만 잘 띄어와서 잘 팔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그건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에 의존을 해야 돼. 그러면 기존에 장사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구매를 하거나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배우죠.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래, 괜찮아,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어. 그런데 그 사람도 장사를 못해.
하루에 뭐 100만 원도 못 파는 사람한테 그걸 배워. 이게 생각을 해봐. 공부 못하는 애가 공부 못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공부를 배운 거야. 그런데 공부를 잘할 수가 있나? 못하지.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사람한테도 배웠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어. 이걸 근자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근자감이 생기면 뭐 필요 없네 저런 사람, 나 혼자 해도 되겠는데. 그러면 이제 혼자 해.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될 줄 몰라. 근데 꼬이는 거죠.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안 다녀도 되겠는데 뭐 배울 것도 없잖아. 그럼 연락을 끊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혼자 하다 보니까 과일은요 시즌별로 정말 다이나믹하게 돌아가요. 진짜 쉴 틈 없이 긴박하게 돌아가거든요. 어느 날은 참외가 잘 팔다가 어느 날은 안 팔려. 어느 날은 수박이 잘 팔리다가 좀 있으면 이제 수박이 안 나가요. 한 예를 들면 수박이 초복까지는 잘 나가요. 근데 초복이 지나면 수박 안 먹어 이제 사람들이. 그게 다 시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복숭아 나오니까 복숭아 막 찾아. 좀 있으면 복숭아 또 안 먹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런 상태에서 그냥 초보자가 무턱대고 그냥 갖다 팔기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거든. 내 손에서 과일은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과일 장사할 거면 특히 가게를 할 거면 정말로 3년은 굴러라. 거기서 매입하는 거, 진열하는 거, 소분이라고 그래서 나누는 거, 그거 다 배운 다음에 가게를 해도 늦지 않아요. 그냥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희 트럭 장사 하시는 분들도 뭐 잠깐 배우고 하면 되겠지, 안 그래요. 저 오늘 1년 반 된 친구 엄청나게 혼나고 나갔거든요. 아침에 피드백 시간이 저희 있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매출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장사는 숫자로 보여주는데 숫자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위치가 되지 않으면 혼자 하는 건 정말 비춥니다. 경험 없이. 그렇죠. 다 받으면 회사도 엄청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이게 그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구조라는 걸 생각을 해요. 돈을 쫓으면 돈을 못 벌어요. 가지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죠? 저희가 한때는 40명, 50명이 된 적도 있었어요. 막 트럭장사장학교. 더 받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모이다 보니까 그룹이 나눠지고 패가 나눠지고 또 관리가 안 돼. 중요한 거는 이 개개인의 매출을 올려서 돈을 벌게 해줘야 되거든요. 회사는 그냥 사람을 모아서 단순히 그 사람이 오니까 출고해서 마진 생기는 걸로 그래 괜찮아, 이걸로 괜찮아. 그게 전형적으로 회사가 돈을 쫓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회사가 롱런을 해서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면담을 해서 선별을 해가지고, 좀 전에도 말했듯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트럭 장사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솔직한 얘기로. 마음의 각오가 어느 정도 절실히 돼 있고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관리를 하는 게, 회사가 잘 되게 하려면요 그 사람이 잘 팔면 돼요. 그러면 회사도 많이 팔 수 있어요. 그잖아요. 10명이 팔 거 1명이 그 10명분을 팔게 하면 돼요. 나는 그만큼 노력을 그 사람한테 많이 쏟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별을 해서 좀 받는 겁니다. 여름철이 힘든 이유가요, 잘 생각해요. 여름의 장점은 뭐예요? 해가 길어요. 사람들이 늦게까지 다니죠.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12시부터 4시까지 사람의 이동이 없어요, 길거리에. 그래서 사람이 안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장사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비가 또 많이 와요. 그리고 더위.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전에 나오고 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사 시간이 짧아서 약간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축구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도 그렇고 시즌이 가을에 다 끝나잖아요. 경기가. 놀까요? 겨울에는? 자기네들도 저걸 하잖아요. 전지훈련을 가고 연습을 하잖아요. 자,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는 4년에 한 번 올림픽이 있는데 올림픽 때만 할까요? 아니죠. 경기가 없을 때 노력하는 그게 나중에 내가 경기를 할 때 실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부족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여름이 비수기는 맞아요. 그렇지만 여름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거죠. 장마철이라고 그러면 장사하기 힘들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장사를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생각을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나한테 불리한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한테 유리한 거를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불리한 거는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극대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럭 장사 같은 경우에 비가 온다고 그러면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세상이 다 내 자리예요. 왜? 기존의 트럭 장사들은 안 나오거든.
그러면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치고 빠지기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최고 유리한 걸 생각해서. 또 아침에 장사가 되고 오후에는 장사가 안 돼. 그리고 저녁에 돼. 그렇다면 오전에 장사를 좀 바짝 좀 신경을 쓰고 오후에는 내 체력 관리를 좀 하고 오후에 한 4시부터 되면 또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또 집중하고 이제 밤 장사가 돼요. 겨울에는 또 밤 장사가 안 돼요. 밤에는 장사가 안 돼요. 찬바람 불면 해 떨어지면 사람들이 땅만 보고 이렇게 하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장사할 수 있는 위치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밤은 또 단속이 없어요. 단속반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나한테 최대한 유리한 거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비수기 때 잘 보내는 사람이 그게 축적이 돼가지고 나중에 가을부터 9월부터 성수기가 시작되면 폭발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희 팀 매출이 지금 보통 3천 정도 4천 정도거든요. 한 달 매출이. 근데 이런 분들이 여름을 잘 보내면 2배로 뛰는 거죠. 7천 8천 한 달 매출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억대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노하우라는 건데, 근데 노하우가 이론적인 노하우냐, 경험을 통해서 나온 노하우냐, 실전을 통한 노하우냐, 그게 다른 거죠. 중요한 건 실전과 이론이에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한번 영상 보시는 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학원이 있어. 근데 우리 애를 서울대를 보내야 돼. 서울대 입시반이 만들어졌어. 근데 선생들이 다 고졸이네? 거기에 보낼 사람은 없겠죠? 자기 애들을? 왜? 이론은 많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는 건 다 있어. 알아. 어디를 공부하면 좋다는 거. 근데 결론은 뭐 내가 가보질 못했어. 서울대를. 그런데 고졸인데 선생님을 하고 있어. 서울대 입시반.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거죠.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운영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관리. 아무리 장사라는 게 잠깐 알려줬다고 한 달, 2달, 3달 배웠다고 아, 나 장사 다 배웠어.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거든요.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면 그때그때 그거를 피드백을 주거나 지적을 하거나 고쳐나가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2번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 그러면 빨리 수정이 가능해요. 갈림길인데 이쪽으로 가면 낭떠러지야. 이쪽으로 가면 정상으로 가는데. 근데 여기서 1m, 2m 갔을 때는 수정을 하면 바로 갈 수가 있어. 근데 이미 너무 많이 가버리면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 관리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관리. 그리고 하루에 매 시간마다 나한테 3시간, 4시간 단위로 또 피드백을 줘요. 하루하루. 하루에도 카톡을 통해서 3번, 4번 막 이렇게 피드백을 줘요. 어떻게 장사하고 있는지. 내가 다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저희 보고하는 양식이 있어요. 그 보고 양식대로 보고를 하면 그걸 보고 제가 피드백을 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바로바로 수정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매일매일 피드백 시간을 장사 일지라는 걸 써요.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줘가면서 그때그때 잘못한 걸 빨리빨리 체크해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나가봐야죠. 내가 뭐가 잘못된지를 봐야죠. 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잠깐만 봐도 알거든요. 아, 그럼 이거 수정해라. 이거 고쳐야 된다. 그런데도 못 고치는 사람이 있어. 하위권들 특히 보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바꿔주지 못해. 그 사람의 인생을. 3년이 되면 사람들이 어떤 나쁜 습관이 있냐면요, 안 좋은 습관이 들어와요. 좋은 습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스스로 판단을 해버려요. 어떤 판단하냐. 이 사람은 살 것 같으니까 말을 걸어. 이 사람은 안 살 것 같으니까 말을 안 걸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럭 장사로 벌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정말 트럭 장사는 내가 이걸 가지고 빌딩을 세울 거야.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단순히 내가 지금 빚을 갖거나 무언가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는 있어요. 뭐 3년 열심히 해서 뭐 3억, 5억 벌어가지고 나는 이걸로 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빌딩을 세울 거야, 뭐 부자가 될 거야, 건물주가 될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벌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트럭 장사가. 그래서 3년 이상은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3년이면 충분히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돼요. 3년이면 내 체질이 변해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체질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시간을 활용을 잘하고 또 내 사고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긍정 마인드가 생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여기를 나가서 다른 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과일장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더 낫다. 왜 그러냐면요, 그 사람들이 기존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을 해버려요. 뭐 과일장사 10년, 15년 했다고 그러면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다 인생을 바르게 산 건 아니잖아요. 그랑 마찬가지로 오래 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기존의 경험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데? 해보지도 않고 말하는 거죠.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얀 도화지면 내가 어떤 그림이든지 그려질 수가 있는데 무언가가 칠해져 있는 도화지에다가는 정말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걸 다시 그 그림을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 장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낫습니다. 이거는. 미천은 크게 많이 들진 않아요. 트럭 한 대만 있으면 되긴 되는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돈이 적게 드니까 포기도 빨라요. 이게 포기가 빠르면 안 되거든요. 돈이 적게 든다는 거는 그 내면을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적게 든 돈만큼 내 노력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내 뼈를 갈아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육신을 갈아 넣는다고. 그런 노력이 없으면 이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돈이 적게 되니까 그냥 한번 해보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말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각오로 이걸 시작하시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도 있어야 되죠. 또 근성이라고 저는 얘기하거든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근성이 필요해요. 근성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돈을 적게 들어갔으니까 난 잃을 게 없는데, 투자된 게 적은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면을 잘 보셔야 돼요. 직장인들 특히 요즘엔 50대 은퇴하시는 분들 많죠. 50대 은퇴하시는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정말 내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정말 온실 속에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온실 속에 갇혀서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회사는 시키는 것만 잘하면 정년퇴직까지 갈 수 있어요. 늦게 나오지 않고 출퇴근 잘하고. 근데 밖에 나오면요, 먹고 먹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먹혀요. 그냥 어느 순간에 먹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신 분들이 만약에 장사를 하시겠다면 그런 직장 생활에서의 마인드는 다 버리셔야 돼요. 완전 새로운 내가 되지 않으면 밖에 나와서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이 트럭 장사도 마찬가지지만 가게를 하든 뭐든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2012년도에 이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다큐멘터리에 우연찮게 나왔어요. MBC에서.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 자영업 쇼크 봄은 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영업 폐업률이 너무 높다. 하다못해 주방기기를 받는 데서 더 이상 받아둘 데가 없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 공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경기가 작년보다 좋았던 적은 없어요. 주변에서 그런 거예요. 나 이런 거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 해볼만 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 하고 있거나, 이미 누가 하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하려고 하거나,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식당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어마어마한 마케팅이 필요해요. 그냥 음식만 잘한다고 손님이 그냥 오진 않아요. 마케팅도 중요하죠. 또 이 가게를 돋보이게 브랜딩도 중요하죠. 모든 게 다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을 내가 결정짓기보다는 남들이 그거 해볼만 하네, 그거에 뛰어들지 마, 그거에 현혹되지 마. 진짜 트럭 장사 그때 당시에 할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야, 가게도 망하는데 트럭 장사가 되겠어?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남들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더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길거리에서 근데 트럭 장사들 보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고 담배 피고 있고 자기네끼리 얘기하고 있고 차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경쟁하는 상대들이 너무 수준이 낮아.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수준이 낮아. 내가 큰 노력을 안 해도 이길 수 있어, 그들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블루오션이라고 부른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서 친절하게만 했는데도 사람들이 다르게 봐. 이게 너무 좋은 세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공개는 해드리죠. 원래는 이건 잘 안 해요. 저희가 이 월별 매출이 개인별 이렇게 좀 예민하다 보니까 안 하는데 해드리겠습니다. 세 달치를 보여드릴게요. 6월, 5월, 4월 보시면 세 달치 중에 보시면
위에 부분 조금 가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좀 장소들이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 뭐 어떤 분 한 분은 27일 장사를 했고 매출이 2,960만 원, 월 매출이, 순수익이 746만 원. 또 한 분은 매출이 2,900만 원, 2,970만 원이고 순이익이 800만 원 조금 넘네요. 뭐 대부분 이래요. 뭐 한 분은 또 2,500만 원, 뭐 순이익이 650만 원. 이게 이제 저희가 6월부터 비수기에 들어갔는데 비수기 매출이고, 이제 좀 뭐 장사가 잘 된다 할 때는, 장사가 잘 된다고 할 수 없고 저번 달 4월 달 매출로는 뭐 어떤 분은 4천만 원, 4,300만 원 정도 되고, 또 순이익이 1,100만 원 정도. 또 한 분은 뭐 3,200만 원, 그 순이익이 890만 원 정도. 대부분 보면 한 3천에서 4천 정도 사이 그 정도 되고, 순수익이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에서 1,200 사이. 이게 이제 저희들 중위권들, 상위권이 아니라 중위권들 매출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나이가 경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안 바뀌는 거예요. 자신이 바뀌어야지. 무언가 여기서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고집을 세우면서 어설픈 경험을 내세워서 자꾸 내가 해보지도 않고 막 이제 대부분 보면 그 경험을 앞세워가지고 포기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과일 장사, 야채 장사가 경험이 많다는 분들이 여기 와서 좀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장사를 해본 게 아니라 남의 장사에서 내 직원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내가 전략을 세우고 그 매출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다 그러죠. 우리 가게 하루 매출이 3천만 원이야. 그러면 3천만 원이 내가 올린 줄 알아. 죄송한 얘기인데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지나가면서 빌딩 보면서 저거 내가 지었잖아. 다리 보면서도 그래. 저거 내가 지었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거기서 일을 한 거지 지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매출을 올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매출이 올라오기까지 다른 전략들도 있고 모든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어려움은 그런 거예요. 여기 와서 포기하시는 분들 그런 거를 내세워서 이거 해보니까 안 되잖아. 그리고 또 하나, 밖에 나가면 끼리끼리 어울려요. 사람 참 신기한 게, 사람이란 동물이 꼭 끼리끼리 어울려가지고 나하고 처지가 비슷한 사람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위로를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위안을 받고 싶어하고. 근데 위로와 위안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자극을 받아야 되거든요. 맨날 생각을 해봐요. 축구하는 선수가 맨날 조기 축구에 가서 연습한다고 유럽 리그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유럽 리그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그 사람들한테 뭘 해도 하나 떨어지잖아요. 배울 게 있잖아. 근데 꼭 끼리끼리 어울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하다가 포기를 해버려요. 매출이 안 나오거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중위권은 또 중위권 분들하고 어울리고, 상위권은 상위권 분들하고 어울려요. 하위권은 또 하위권끼리만 어울려요. 정말 신기해요. 그거 누가 나눠주질 않아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찾아가더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이 영상을 보시면 월천이라는 말들 요즘 많이 나오죠. 영상에서. 근데 월천을 본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모습은 안 보는 거예요. 월 1,000만 원 보니까 나 이거 가면 그냥 벌리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월 1,000을 벌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월 1,000의 구조를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집어넣어도 기계가 안 좋으면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내가 나부터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좀 찝쩍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보면 조금 하다가 이것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이거는 아닌가 봐. 이거는 뭐 나하고 맞지가 않아. 뭐 저거 조금 하다가 또 그러고 드문드문 노력. 기분 내킬 때 또 하는 사람들 있죠. 컨디션 좋으면 열심히 해. 컨디션 나쁘면 또 이러고 있어. 이런 분들은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젠슨왕이 얼마 전에 그 방송에서 했던 말처럼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돼요. 매일매일이 나와의 도전이고 매일매일이 내가 위기를 극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가 일일비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왜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똑같은 잘못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실수가. 그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하시려면. 모든 월 1,000 벌거나 월 2,000 벌거나 월 1억을 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위기 관리 능력이 얼마나 있는 사람,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대단하냐, 뛰어나냐,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잘 될 때는 누구나 잘해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가 어이없는 실력을 냈잖아요. 홍명보 감독. 그런데 전술이 변하지가 않아. 지고 있는데. 그 경기를 본 사람들은 정말 고구마 한 100개씩 먹은 느낌이었던 게 왜 그러냐면 지고 있는데 수비로 다 빠져 있어, 선수들이.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 선수 생활을 그렇게 평생 동안 했는데도 선수가 해야 될 위치 하는 능력과 감독이 해야 될 능력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감독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거를 다 위기관리 능력을 만들어 놨을 때, 위기관리 능력,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을 때 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월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 월천 버니까 나도 벌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도전을 한다면 절대 월천 못 받아요.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돈만 쫓아다닌다고 돈이 오진 않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당이 잘 되려면 돈을 쫓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뭐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식당이 내가 팔아보니까 하루 매출이 100만 원이야. 나는 한 달에 가져가야 될 돈이 2천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진율을 올려요. 재료를 안 좋은 거 써요. 인건비를 줄여요. 그러면서 내 수익을 높이려고 그래요. 이게 전형적으로 돈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돈을 쫓아하고 식당이 잘 되면 자연스럽게 돈이 쫓아와요. 이 생각의 시작점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식당이 어떻게 하면 내 식당이 잘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내 식당이 잘 되기 위해서 거금 1억 8천을 두고 사이버 트럭을 샀대. 그리고 랩핑을 해버렸어. 그냥 자기네 식당 상호를. 사이버 트럭 얼마나 주목을 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봐. 내가 얼마 전에 갔던 식당이 고등어구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점심시간에 가면 웨이팅이 보통 100팀이 넘게 있어요. 그냥 기본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돼. 용인에 있는 고등어구이집인데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고 불만을 갖지 않을까 해서 대기실을 거의 은행 수준으로 꾸며놨어요. 그 대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옆에 반찬 가게 가서 반찬을 사. 추가 매출을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여기서 불편을 느끼지 않고 내 여기 가게를 자주 오게 만들까. 이걸 고민하기 때문에 돈은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 이거 뭐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거 하시려면 돈을 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구조를 그렇게 바꾸면 돈은 쫓아와요.